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4-3단원의 두 번째 작품인 채식주의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단원이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단원이죠. 이 앞에 영상에서 글로벌 블루스 같이 배워봤고요. 마지막 작품이 채식주의자가 실렸는데 이 채식주의자가 이 단원에 실린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이 외국의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 소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에 외국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유형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이 글의 내용이나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그 이외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이 단원에 이 소설이 실린 이유, 교과서 목표학습에 외국의 문학상이나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 이런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하셔야 되고, 각 인물의 갈등 관계, 여기서는 외적 갈등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 글의 주인공인 영혜와 어떤 인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지, 이런 내용 확인 기본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소설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먼저 나오죠. 아내라는 말이 나오고 나가 등장하거든요. 이 글의 시점은 보시다시피 1인칭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영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점은 자연스럽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나의 심리나 생각은 드러나지만 주인공인 아내의 심리나 생각은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짐작해야겠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언급이 됐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점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내는 겉보기에 평범한 성격의 가정주부다. 그런데 이 아내가 꿈을 꾸게 되거든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 이런 꿈을 꾸고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입니다. 언뜻 보면 뜬금없을 수 있는데 뜬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고는 개인의 취향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영혜가 채식주의자를 시작한 이유 정리해 두시고요. 나는 이런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 글의 서술자도 영혜의 채식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글 통틀어서 서술자가 그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다. 불편한 자리죠.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내 뺨이 붉어졌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서 제시됩니다. 영혜의 태도 때문인데요.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있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흘끔거리는 시선, 이것 때문에 지금 서술자는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학습 활동에 보면 영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 부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드러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영혜는 지금 이 자리가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자리니까 억지로라도 사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영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흘끔거리는 시선들,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영혜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자, 물리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그것이 폭력인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흘끔거리는 시선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일 수 있죠. 자,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사장 부인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 노력하는 이런 끈이 끊어졌다. 음식이 나오면 당연히 고기가 나올 거고 영혜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할 거겠죠? 채식주의라는 것이 뭐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설은 채식주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희한하게, 별나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영혜가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음식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가 웨이터가 탕평채를 덜려고 할 때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교과서 날개 문제에 좌중의 움직임이 멈춘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죠. 교과서 날개에 나온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외우고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좌중이 이렇게 집중하고 움직임을 멈춘 이유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마디 뗐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영혜에게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녀는 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듯이 보이죠. 외국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말 한번 보세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자, 이런 말도 채식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대사죠. 그러니까 사장도 겉으로는 채식주의자냐 라고 존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채식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사장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장 부인 역시 채식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 이 보라색 부분은 채식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여기 이 윗부분도 추가를 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고기를 안 먹고 살 순 없다. 채식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탕평채를 다 넣고 사라졌죠.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서술자가 우려하던 바죠. 얼마 전에 50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그런데 그 인간의 미라에 수렵의 흔적이 있었대요. 사냥해서 고기를 먹고 산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냐면 육식은 본능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요. 예전에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고기 먹는 건 본능이다. 그러면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 자연스럽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채식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식을 하건 육식을 하건 그것은 한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것도 면전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상당히 예의가 없는 태도죠. 무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채식은 소수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다수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간 부분은 넘어가고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역시나 채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시선, 잘못된 인식이죠. 겉으로는 채식주의를 이해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 영혜는 채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브래지어도 하지 않거든요. 브래지어를 여성이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인식, 그런 인식에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래지어를 하고 안 하고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아내에게 직접 묻죠. 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죠. 건강, 종교와 같은 독특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채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 자체도 고정관념인 거죠.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생각하지 않고 조용하게 입을 떼려고 합니다. 서술자는 소름이 끼쳤어요. 바로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꿈을 꿨어요. 아내는 꿈에서 생고기를 먹은 그 기억에 역해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려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아내의 말을 가로챕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거짓말로 말을 덮습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고 나서 좋아졌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육식을 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꿈에서 생고기를 먹고 역해서 안 먹는다 라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죠.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다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읽어보면 이제는 대놓고 채식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뒤에도 사실 채식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기는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영혜가 채식주의를 택한 것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원래는 육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육식을 못하는 사람, 즉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난 채식주의자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안 먹는데 그럼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동조해서 다른 사람들도 새발낙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이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이런 대화가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회사 사람들의 태도,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략되고요. 이 뒷부분에는
이 글의 주인공인 영혜와 영혜 가족들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부분의 줄거리나 서술자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술자 역시 영혜의 채식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영혜가 육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겠죠?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타이르는 게 아니라 불같은 소리를 내뱉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장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황색 표시를 하면서 볼게요. 생전 전화하는 법이 없다, 무뚝뚝하다 라는 걸 드러내죠. 흥분한 고함소리,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불같다는 걸 드러냅니다.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정서방은 어쩌란 말이냐? 지금 영혜의 아버지는 영혜가 채식을 하면 자기의 사위이자 서술자인 나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에 국냄비가 끓는 소리가 나니까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버립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가족들의 충고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죠. 자,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 계속 고함을 치고 있는 다혈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장인이 오히려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습죠? 딸의 채식주의에 대해서 사위에게 사과를 하는 장인의 모습이라니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이런 내용을 썼겠죠. 가부장적인 장인은 5년간 들어본 적이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까지 받은 걸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목소리가 아주 크고 목소리가 큰 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체크한 모든 것들이 장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체크한 것들 중 장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대가 센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장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아내는 아버지에게 18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상당히 폭력적인 훈육을 받으면서 자랐음을 알 수 있죠. 그러잖아도 4달에 올라가니까 그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은 장모의 생일이고요. 그리고 행사가 겹쳐서 처형이 이사를 했어요. 생일이기도 하고 이사도 하고 하니까 장인과 장모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누구도 공공연히 말하진 않았으나 아내에 대한 가족들의 질책이 그날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육식을 권하거나 채식을 금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교과서에 실린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까지 봤는데 이 글의 서술자는 영혜의 채식에 대해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특히 잘 드러나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역시나 가족 모임 때 사달이 일어나죠. 장인이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해요. 입을 벌리고 고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녀는 거부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해해서 입원하게 되고요. 그 입원한 딸에게 또 염소 달인 걸 먹여요. 좀 너무하죠? 자, 이 한약을 먹고 토하고 영혜는 병원 앞에 벤치에서 피 묻은 새를 쥔 채 발견이 된다. 상처받은 모습이 드러나죠. 이 글은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폭력의 문제점을 제시한 글이고요. 그리고 이 글의 대단원과 연관지어 보면 이 글의 목표 학습을 봐야 되죠.
이 글은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상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번역자인 데보라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완벽한 번역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의 작품성도 중요하겠지만 번역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표학습을 통해서는 이런 내용을 끌어낼 수 있죠. 또 여기 나아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더하기에서는 작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 채식주의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식주의자 내신형 기출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영혜는 가족을 실망시킨 데 대해 미안해 한다. 가족에 관한 얘기는 중략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 중략이 나오고 이 뒷부분. 그런데 영혜는 채식을 금지하라는 가족들의 닥달에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죠. 영혜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2번, 나는 모임에 영혜를 데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글의 서술자가 영혜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모임에 영혜를 데려오는 걸 원치 않았는지는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3번, 영혜는 채식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다. 영혜의 대사가 거의 없죠.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라는 말밖에 없어요. 채식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장면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4번, 회사 사람들은 다수가 하는 행동과 관념이 옳다고 여긴다. 정답이 4번이죠. 고기를 먹는 행동,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관념.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 즉 채식을 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 보는 건 옳지 않은 태도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죠. 5번, 나는 처가의 모임 때 영혜의 채식을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이다.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죠. 아내에 대한 가족들의 질책이 예상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 서술자 자신이 영혜의 채식을 말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외 내용 확인 문제가 거의 대다수죠.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여기 교과서 목표학습과 연계된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학 천재 김 마지막 단원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